6일 지방선거 이후 당선인마다 인수작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사업은 재검토하겠다는 분위기인데 어떤 청사진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다수가 된 지방의회는 의장직도 국민의힘이 싹쓸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사권 독립 등으로 권한이 커진 의장직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시종 교체를 이뤄낸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도 인수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 기능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경운기를 몰던 부부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로 도내 광역 기초단체장 9명이 교체된 가운데 당선인마다 인수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7기 마찰을 빚어온 현안들에 대해선 재검토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민선 8기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위원장은 김봉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과 같은 청주고 출신입니다. 5개 분과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수위는 내일 본격 출범해 약 한 달간 당선인의 공약과 도정 현안을 면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잘된 사업은 계승 발전하는 한편 김 당선인이 언급했던 세계 무예 마스터십 등 일부 사업은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계속 진행하는 것이 도의 이익이 전혀 안 되겠다 하는 부분 같은 거는 접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 당선인은 민선 7기 갈등을 빚어온 성안동, 중앙동 원도심 고도 제한과 신청사 건립 문제 등과 관련해 새롭게 대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선거 기간 제시했던 대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해 결정한다는 겁니다. 인수위 산하에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거기서 검증 분석을 하고 또 시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송인헌 괴산군수 당선인은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음 달 1일 취임과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6일 지방선거로 충북에서는 도지사를 비롯해 11개 시군 중 8개 시군의 단체장이 교체됐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예고돼 왔지만 한편에서는 사업 진척이 상당 부분 이뤄져 백지화나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민선 8기 인수 작업이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지자체별 어떤 청사진이 제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며 도의회와 대부분의 시군의회가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대 야소로 재편이 됐습니다. 권한이 한층 커진 의장 자리를 놓고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28명의 도의원을 배출한 데 반해 민주당은 7명에 그쳤습니다. 현 11대 도의회에 5대 27이라는 스코어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인사권 독립 등 권한이 한층 막강해진 의장직도 국민의힘의 싹쓸이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기 도의장 자리를 두고는 임병훈, 박봉순, 이양섭, 이옥규, 오영탁, 김국기 등 6명의 국민의힘 재선 그룹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주시 의장을 지내고 63%의 최다 득표로 도의회에 입성한 황영호 당선인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반에는 그냥 쉽게 누구누구 이렇게 추천식으로 해서 그냥 금방 끝났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전보다는 더 치열해지지 않았나. 21대 21 사상 처음으로 여야 동수가 당선된 청주시의회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청주청원 상생협약에 따라 전반기는 청원 출신이, 후반기는 청주 출신이 맡게 되는데 다선과 연장자 규정을 들어 국민의힘은 전 후반기 모두를 가져갈 태세고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가져갈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의 이거는 뭐 서로 일을 하지 말자는 거밖에 더 되는 겁니까? 도내 나머지 10개 시군의회도 국민의힘이 모두 과반을 차지하면서 4년 전과는 원내 여야가
완전히 뒤바뀐 원 구성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민선 사기 세종특별자치시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최민호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을 내정하고 앞으로의 시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밝혔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시정 교체를 이뤄낸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어진동 국화 커뮤니티 센터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고 인수위원회를 본격 출범시켰습니다. 새 시정 방향을 설계하고 이를 총괄할 인수위원장에는 서만철 전 공주대 총장을 내정했습니다. 최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 해소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시정의 중점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국정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과제다. KTX 역과 관련해선 조치원역의 KTX 열차를 정차시키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앞으로 국회 분원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등이 들어오면 세종 남부에도 KTX역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세종시의 교육특구 등 미래 전략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미래 전략을 꿈꾸는 그런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행정수도의 완성이고 플러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서만철 인수위원장 내정자는 최 당선인의 시정 철학을 기반으로 인수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의 현재 행정을 또 잘 살펴보고 또 당선자 최민호 당선자분의 그 시정 철학과 또 공약 사항과 잘 맞춰서 5개 분과 4개 TF팀으로 구성되는 세종시장직 인수위는 인수위원회 결격 사유 등 신원 조회를 거쳐 오는 14일에서 15일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군 입영식도 비대면 행사로 진행돼 이별의 아쉬움은 더 컸었는데요.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30개월 만에 대면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충북의 한 향토부대 입영식 현장을 이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른 입영 장정들이 부모님을 업고 레드카펫 위를 지나갑니다. 1년 6개월간의 군복무를 하기 위해 부모님 품을 떠나는 훈련병들의 마음속엔 만감이 교차합니다. 처음 업어드린 것 같아서 좀 묘하고요. 군복무 잘 마친 다음에 또 전역해서 한 번 더 업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군 생활 동안 장병들이 입게 될 옷과 먹을 음식들이 진열됐습니다. 아버지들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군 보급 물품들을 직접 체험하며 아들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봅니다. 한번 보니까 너무 현대화돼 있고 재질도 좋고 일단 군화가 물집도 안 잡히고 완전 좋겠네요. 여기 훈련 받기가. 하지만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도 아이 같기만 한 아들을 막상 군대에 보내려니 엽서에 쓰는 한 글자 한 글자에 목이 메어옵니다. 건강하게 훈련 잘 받고 지내고 힘들 때 가족 생각하라고 그렇게 좀 썼어요. 사랑한다고. 입영 신고식 뒤 이제는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 늠름하게 돌아올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잠시 동안 이별을 고합니다. 기존에는 부모님이 차량에서 이렇게 내리지 않으시고 입영 장전만 입영소 앞에서 내린 다음에 그냥 부모님은 돌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개방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입영식도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가운데 군은 예비군 소집 훈련도 이번 달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밭일을 끝내고 경운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부부가 1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는데 경찰이 붙잡고 보니 만취 상태였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밤 시골 마을에 경운기 한 대가 지나갑니다. 이 경운기는 5분 뒤 뒤에서 오던 화물차와 추돌 사고가 납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충주시 엄정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경운기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부부 65살 남성과 57살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부부는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물 좀 팔라고 했는데 쾅 소리가 나서 내려가 보니까 다 넝그러졌잖아. 운전자는 가족에게 음주 사고 사실을 알리고 도주했지만 위치 추적한 경찰에게 인근 야산에서 5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같은 마을 주민인 화물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0.095%였습니다. 1톤 화물 차량이 경운기 후미를 추돌해서 발생한 사고로 음주 부분과 현장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 후에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는 오늘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경유가 폭등에 따른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 해결을 위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라 하루 4만여 톤을 생산하는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해의 시멘트 육로 운송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여름철 풍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지 태양광 발전소 135곳에 대해 민관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곳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사 유출과 태양광 패널 지지대 침하가 7곳, 배수로 미설치와 토사 유입이 5곳, 안전 펜스 붕괴 3곳 등으로 재해가 예상되는 발전소엔 복구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음성군이 과수화상병 발생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올해 들어 도내 시군 가운데 경계 격상은 음성군이 처음입니다. 음성군은 최근 대소면과 삼성면 소재 7개 농가로 과수화상병이 확산하자 선제 대응을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천 제천시장이 6일 지방선거 낙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규 당선인의 공약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추진해온 도시 인프라 사업과 관광 사업의 중단 없는 정상 추진과 함께 김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제천 무역투자진흥공사와 투자 유치 3조 원 달성 공약 등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는 음해와 흑색 선전으로 얼룩진 선거였다며 2년 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3회 증평 인삼배 전국 장사 씨름대회가 내일부터 일주일간 증평 종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대회는 전국 학생부와 일반부, 여성부 등 123개 팀, 98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괴산중원대학교가 교육부에서 선정한 2022년에서 2024년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평가에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기본 역량 진단평가에서 최종 탈락한 52개 대학을 대상으로 재평가한 것으로 중원대를 비롯한 일반대 6개 교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원대는 2024년까지 3년간 교육부의 일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56살 A씨를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개인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이 같은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4건 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지검은 지구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료 경찰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 33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근무지인 청주의 모 지구대 2층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해 동료를 촬영하고 회식 자리 등에서 동료 여경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봄 가뭄이 심각한 가운데 지난달 충북의 강수량이 역대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5월 충북의 강수량은 7.1mm에 그쳐 기상 관측망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3월에서 5월까지 석 달간 강수량은 8번째로 적었고 같은 기간 평균 기온은 3번째로 높았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